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요즘 날씨는 좀 더워졌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요즘 마스크 쓰신 분 참 많을 텐데 많죠. 창문을 아예 집에 있으면서도 꼭꼭 닫고 계실 수밖에 없어서 공기 정화기 같은 게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요, 창문을 열어서 하는 환기는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아예 환기를 안 하는 것도 그래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내에 뭐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또 공기질도 그래요. 탁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본에도 없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기 정화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네. 고기나 생선 구울 때가 특히 제일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방 레인지 후드 등을 이용해서 기계식 환기를 꼭 좀 해주셔야 한다고 하고요. 요리 끝나고 나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돌려줘야 실내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요. 그렇죠. 또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나 그리고 녹황색 채소가 몸에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지켜낼 수 있는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들은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건강 관리 잘 좀 신경 좀 쓰셔갖고 건강하게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 잡정훈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은행권 준비했던 분들에겐 참 그 조마조마했던 네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공채 마지막에 은행권 공채들이 속속 떠오르면서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참 우리은행 입행의 기회가 왔어요. 네, 때아니. 정말 취준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많이 얻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잡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반가운 코너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 오랜만에 저희가 네. V자를 그리게 되네요. 은행권 취업의 신이시죠. 지존. 긴 말이 필요 없는 분인데 긴 말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네요. 하고 있네요. 예. 커리어 컬리지의 미스터 뱅뱅뱅 유수환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이 네. 길었어요. 죄송해요. 예. 많이 예. 기다리셨죠. 예, 어떻게 그 연휴 때 갑자기 좋은 공채가 떴네요. 예 연휴 때 뭐 우리 대선 그리고 뭐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뭐 우리 취준생들은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그러게요. 예, 우리은행 떴습니다.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예,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 나올 거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거는 가늠할 수 없었고 예. 어떻게 휴민트를 이용해서 알 수는 없었습니까? 휴민트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어쨌든 휴민트를 자주 이용하시는 누군가 떠오르는 태성 쌤이 그 순간입니다. 떠오르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신한은행의 지난번에 리테일 직군 이후에 이렇게 우리은행 개인 금융 서비스 직군인 거잖아요. 그래요. 떴는데 정말 이번 방송을 통해서 취준생들이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분도 연휴는 없으셨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죠? 네, 연합뉴스에서 날씨 요정을 맡고 있죠. 예. 고은학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정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몬합니다. 네. 그 일꾼이 있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지 않나요? 네. 어땠습니까? 연휴 때. 예. 연휴예요. 예. 네, 날씨가 사실 항상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번 연휴에 거의 쉬지 못하고 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번 연휴 동안 사실 저 말고도 사건 사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일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구본원 캐스터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씨도 좋은 좋습니다. 아주 갈수록 이미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이미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린 말씀이고요.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자, 고은학 캐스터 이제 오늘도 할 일을 해야 될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우리은행 신입 채용 공고 취준생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부터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 공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는요, 어린이날 하루 전인 5월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자, 먼저 지원 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이나 전공, 연령 및 국적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요. 자, 2017년 8월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꼭 그 기간 내에 졸업하실 수 있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 사유 없는 분이어야 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내 취업,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지원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금융 서비스 직군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일반 분야는요. 근무 지역이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00명이 되겠고요. 지역 전문가 분야가 있는데요. 근무 지역이 대전, 또 강원, 부산, 대구, 광주, 제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 지역은 지역 전문가로 채용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전문가라는 말 사실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역 전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해당 지역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으로 이제 근무할 때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분야인데요. 근무 지역은 전국이 되겠고요. 특화 영업점, 외환 송금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인원은 0명, 한 자릿수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뽑는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대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 우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장애인 지원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 있죠. 인턴이나 홍보대사 등에서 이제 경력 있었던 분들, 혹은 이제 공모전이나 금융 관련 수상 내역을 갖고 계신 분들, 또 봉사활동 경험자 우대를 하고 있는데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2012년 5월 1일 이후에 했던 경험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대사항 국내 거주 외국인은 또 외국어 회화 능력 우수자 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4급 수준 이상인자 일단 우대를 하고 있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서 접수와 기간, 방법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서 접수는 5월 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마감일은 5월 21일, 2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 방법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뱅크닷컴에 들어가셔서 전체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은행 속에 IR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거기 들어가면 인사 채용 들어가서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좀 더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상반기 입행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뱅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캐스팅 아주 길고 기나긴 이 우리은행 채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좀 일정을 살펴줬습니다. 개인 금융 서비스 직군 채용이라는 건데 이게 창구 업무 전담인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은행에서는 이 예금팀이라고 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예금팀이라는 게 창구에서 텔러, 그 다음에 출납, 간단한 입직 업무 이런 업무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신한은행에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RS 직군 채용 그거하고 네. 또 동일한 채용이고 이름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RS 직군 채용. 그러니까 네. 은행에서 이 거군요. 세컨드 레벨 채용이고 그쵸. 퍼스트 레벨 신입 행원 채용보다 한 단계 낮은. 아, 그럼 이거는 이제 대졸공채 꼭 4년제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력은 대졸 공채건 전부 다 학력은 무한인데 물론 그렇게 하지만 예. 보통 뽑히는 그 수준을 따져보자면 조금 낮습니다. 좀 낮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문대 그러니까 예전에 말한 그러니까 충분히 2년제도 가능하죠. 될 수 있고 예. 네. 그렇군요. 예. 지난주에 이제 신한은행 RS 직군에서는 지역 특별 전형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지역 전문가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음. 예, 신한은행 때는 우리가 그 지역 특별 전형이라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서 5년간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은행에서는 그 해당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해당 지역에서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왔던 분들이 지원을 하는 게 우선이고, 네. 그 제가 신한은행 때는 그 외지에 살아도 다른 지역에 살아도 그 굳이 해당 지역에서 5년간 근무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외지에 살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서울의 이 수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아이 집은 없을까 싶지만 집이 대단이라고 하지만 또 시골에 가보면 지방에 가보면은 집들 싸고 좋은 데 많거든요. 근데 그쵸. 거기 가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니까 은행도 보니까 서울에 다니는 은행, 서울에 있는 은행을 가고 싶다지 지방은 실제로 또 인재난에 좀 시달리나 봐요. 진짜 어때요? 그
지방 최근에 그 과거에는 그 실제로 지방 쪽에는 그 인재를 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어렵진 않군요. 지금은 워낙 이제 그 뭐죠 이 실업난이 그 높다 보니까 근데 이 최근의 추세는 그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지방도 대도시가 아닌 경우 예 소도시 있는 경우는 정말 유학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소도시에 가 있으면 좀 답답해하긴 하겠네요. 답답해하죠.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그 근무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눌러 앉아서 살 연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우리 채용 공고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네.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지원자를 이렇게 채용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교 친구들은 아주 뭐 좀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는 제가 이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그 고향이 서울인데 집이 서울인데 지역을 어디로 지원했냐니까 제주도로 지원을 했어요. 제주는 이제 살기 좋으니까. 그렇죠. 예. 제주도 왜 괜찮죠. 이렇게 제주도에 무슨 연고가 있냐라고 하니까 제주도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다라는 이런 그 희망이 마음이 오래 있더라고요. 갈까요? 그게 네. 약간 강원도 뭐 영월이나 이런 데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제주는 너무 좋다, 그죠? 그쵸, 제주는 너무 저도 좋아요. 가고 싶기 때문에 예. 영월이나 뭐 정읍 이런 데가 이제 거의 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네. 소도시 있는 그런데 제주는 좋잖아요. 예, 그렇죠. 어쨌든, 근데 예. 지난 우리 신한은행 때는 그 영월, 태백, 뭐 사북 이런 그 곳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곳은 사실 그 제가 그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기존 직원들한테 그쪽 지점으로 발령을 이렇게 내면 예. 마치 유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그럴 수 느낌.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지금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 직구는 그래도 단위가 모집하는 단위가 넓습니다. 충남, 충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난 신한은행 때는 뭐 영월, 사북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타겟 지역을 이제 타겟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우리은행 채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그 도 단위 적어도 충남, 뭐 전남, 전북 이런 도 단위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그래요. 있고 네. 그 신한은행 때보다는 근데? 그 경쟁률이 월등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다 가는 건 참 쉽지는 않겠네요, 정말. 그죠? 그렇죠. 서울에서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신한은행의 RS 직군과 또 이번 우리은행의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취준생마다 전략적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 곳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한은행은 이 지역 특별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5년간 의무 근무 그리고 우리은행은 이제 그 지역 전문가로 해서 해당 지역에 계속 근무하는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채용하는 범위가 좀 넓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금융 서비스군 그러니까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이 조금 더 직군 제도를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우리가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이 지원자가 조금 더 몰릴 것 같고 이번 우리은행 그 지원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본학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 일반 전형이 그냥 서울 경기 지역에도 이번에 개인금융 서비스군을 뽑고 있으니까 그쪽에 특히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의 지원자들은 그쪽에 특히 지원자들이 몰릴 것 같고 제가 뭐 바깥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 보면 지난번 RS 직군 신한은행 RS 직군 때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자들의 수보다 이번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지원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은행별로 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지원 자격을 보면요.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은행 지원 자격 참 우리 친구들도 할 자리가 없는데 외국인까지 집어넣으면 진짜 뭐 열받는데요. 더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외국인이 은행에서 최근에 이제 그 해외 이민이나 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근에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화 안산 지역에 가면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주 근로자들 많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쪽에 뭐 특히 안산의 원곡동이라고 거기를 가보면 거기는 이제 외국인 뭐 주로 동남아 지역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 타운이 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또 맞아요. 뭐 좀 안 좋은 쪽으로는 범죄도 뭐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좋은 쪽으로는 충분히 이제 금융 도시로 또 발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그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은행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번처럼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도 상대를 뽑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채용 공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네, 그 한국어 능력 시험 일정 수준 이상 그렇죠. 사장님 우려를 나빠요. 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이 정도는-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해야. 그리고 외국어는 주로 뭐 필리핀이나 뭐 스리랑카나 동남아 이쪽, 네. 계통 동남아 계통. 언어가 좀 많고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입행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자들은 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게 좀 그 우리 취준생 지원자분들한테 그거를 좀 그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평상시에 우리가 신입 행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처럼 이렇게 세컨드 레벨 채용 공고가 딱 뜨면 아 일단 한번 지원이나 해볼까? 뭐 면접 경험이나 한번 쌓아볼까? 일단 적을 만들어 놓고 볼까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렇게 지원을 했다가 덜커덕 붙어버리면 네. 합격을 해버리면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내 꿈이 아닌 것 같고 내 목표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더 큰 쪽으로 갈 때도 좀 지장이 될까요? 그죠. 필터링이 되지 얼마 안 하고 않나요? 나서 또 우리 은행에 이렇게 개인금융서비스직군에 취업했다가 음. 다른 은행으로 다시 원서를 낼 때는 괜찮은데 우리 이제 은행에 할 때는 하반기에 우리 은행 신입행원이 뽑을 때 그때 낼 때는 필터링의 대상이 될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겠네요. 이 부분은 이 꼭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네.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실제로 백쌤한테 묻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있겠어요. 예.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일단은 발을 걸쳐놔야 될지 아니면은 스킵해야 될지. 예, 그럼 제가 바로 적답을 해주죠. 어떻게 이번에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라. 예. 그 기준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아. 하반기에 충분히 갈수 신입행원으로 있다. 갈 수 있을 만한 제목이 된다. 정말 에이스 같은 친구.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그 너한테는 이번에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이 참 예. 괜찮은 직장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가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서 성공했던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성공했던 케이스가 만약에 100명에서 한 95명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건 상당히 그런 중요한 겁니다. 야 그런 그러니까 집중력이 선생님이 해주실 좋으시네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본인들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것과 현실과의 그 괴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렇기 모르죠. 때문에 삼자적인 입장에서 예.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쓰다고 했다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네. 오해들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100 중에 95명이 붙었다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적중률이 정말 대단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한번 이제 자소서 항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소서 항목은 구분학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 직군 자소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 문항부터 살펴보면요. 자,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는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자유롭게 활용을 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천자를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에세이까지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항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지원 동기와 입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제 800자로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3번 항목 살펴보면요. 더 높은 목표를 세워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이 자신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면서 600자로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 현장에서 금융상품 판매 및 대고객 서비스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역량은 무엇이고 그중 본인이 갖춘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면서 600자로 역시나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5번째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의 슬로건은 내목 완수로 더 강한 은행을입니다. 더 강한 우리은행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본인의 역량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면서 600자로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대부분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에 좀 더 중점을 두면 좋을지 또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은행의 자소서 항목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가지 항목이었고요. 네. 총 1000자, 800자, 600자, 600자, 600자. 그러니까 총 얼마입니까? 3000자입니까? 3000자네요. 네, 거의 뭐 3,000자 예, 좀 넘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백쌤, 이번 자소서 질문에 전체적인 특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총 3,600자. 3,600 3,600자인데 지금 5개만 나왔나? 한 글자가 이제 2바이트다 보니까 그 우리 신한은행 때는 바이트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7,200바이트입니다. 예. 신한은행 때 6,000바이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은행 때가 1,200바이트 정도가 분량이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났군요. 예. 그리고 신한은행 때 제가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어려운 항목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은행 자기소개서는 전반적으로 신한은행의 난이도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우리은행 난이도는 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접할 때는 되게 어려운 항목들이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면서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겠네요. 어렵다는 그런 난이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소서 항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가치를 활용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쓰라고 했어요. 에세이는 이건 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 에세이란 석자가 굉장히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에세이가 우리 삼성에서 이제 에세이 방식의 자기소개서를 도입을 했었었는데요. 과거에 은행에서 에세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글을 적어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글을 적고 이제 문제는 1번 같은 경우에 총 4개의 핵심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고객 행복, 그다음에 미래 도전, 정직과 신뢰, 그다음에 인재 제일. 근데 이 4개 중에 이제 우리 많은 취준생들이 뭐 2개를 고르든 3개를 고르든 나는 이렇게 그 핵심 가치를 고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를 거예요. 고르는데 제가 이제 항상 자기소개서는 남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핵심 가치를 고를지 그거를 좀 피해 나가는 게 전략입니다. 근데 그 은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곳이 은행이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핵심 가치가 이 고객 행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걸 고를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 행복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밑에 그냥 깔아놓고 이게 밑바탕이 안 돼 있으면 은행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밑바탕에 깔아놓고 이거는 그냥 버려놓고 다른 거를 남들이 고르지 않는 핵심 가치를 좀 골라서 한 2개 내지 맥시멈 3개. 만약에 2개를 골랐다 그러면 한 총 1,000글자 그러니까 2,000바이트인데요. 500자씩 2개를 자기 경험에 맞게 이렇게 좀 쓰면 좋겠는데 적어도 고객 행복 이거는 좀 빼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고객 행복은 좀 진부한 표현인가 봅니다. 예. 워낙 흔하니까 남들이 다 은행의 하니까. 기본이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에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에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청자가 있다고 쓰지 않고 그냥 나의 글처럼 수필처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자한테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뭐 했고 뭐뭐 했고 그렇죠. 뭐뭐 했다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써야 되는 것인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그래, 자유롭게 기왕이면 필력이 있다면 이렇게 에세이 형태로 써도 쓰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잘 않겠네요. 그 읽혀지죠. 사람 일대기 좀 있는 것처럼 예. 그 네. 느낌처럼 순수하게 에세이 가독성이 좀 좋게. 예. 제가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가독성, 전달력 이런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에세이가 그냥 수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나 혼자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치. 그냥 썼다. 예.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적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형식을 적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전달력이나 가독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그래요. 수 있습니다. 대신 잘 써야겠죠. 좀 재밌는 느낌이 내용과 있어야겠죠. 퀄리티가 이제 문제가 퀄리티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2번 그 지원 동기 입행을 위한 노력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적어야지 좋을까요? 예, 그 우리 1번이 이제 1,000글자 해서 이제 절대로 쉽지 않은 항목이었는데 네. 2번도 어렵습니다. 이 지원 동기죠. 그 다음에 입행을 위한 노력. 이거는 신한은행 때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 신한은행 때도 제가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 그 지원 동기는 그 은행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은행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이제 묻어 나올 수 있도록 글을 적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다음에 입행을 위한 노력이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금융 자격증을 공부했다. 뭐 이렇게 은행 취업을 위해서 또 우리은행 취업을 위해서 금융 자격증을 공부했다. 학문적인 뭐 그 경영학을 공부했다. 뭐 이런 내용을 적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좀 발로 뛰었던 노력들
우리은행 실제로 지점을 했던 직접 노력들. 찾아가 보고 선배들을 만나보고 또 우리은행 뭐 은행 역사 박물관을 방문해보고 또 뭐 우리은행이 뭐 외국인 아까 근로자가 많은 뭐 원곡동 지점을 한번 방문해보고 분위기가 뭐, 어떤지 예. 살펴도 보고. 이렇게 발로 뛰었던 이런 그러겠네요. 노력들이 좀 더 먹혀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선 본인만의 어떤 경험이 있어야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번. 네, 3번 항목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고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소재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남다른 뭐 경험이나 어떤 소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3번도 어렵습니다. 그 3번도 어려워서 이 3번 이 항목이 다 어렵네요. 네. 다 어렵습니다. 우리 은행은. 그래서 어느 하나 쉬운 게 네. 없어요. 네. 그 3번은 그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결과를 이제 창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야 되는데 네. 이 이야기에 학생들이 많이 적는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전부 다 또 여기에 이제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러니까 경험이지만 또 겹치는군요. 예, 서비스 경험 뭐 거기 여기서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서 어떤 한계를 느꼈고 또 여기서 매출을 어떻게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서 어떤 한계를 느꼈고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적는데 경험 위주보다는 여기서는 좀 언씬이라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낼 수 있는 게 좀 남달라지는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아르바이트 편의점 하면서 매출에 기여하고 그런 건 좀 이제 비장한 얘기고요. 일하기도 바빠갖고 그죠? 그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뭐 또 근데 예를 들면 또 이걸 꼭 베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두루뭉술하게라도 두루뭉술하게. 어떤 종류의 그 예를 하나 드리면요. 네. 그 작년 하반기에 이 지금 우리은행 이 항목처럼 거의 똑같은 항목이 국민은행 신입행원 자기소개서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합격했던 친구가 적었던 내용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뭐 도전을 하고 한계를 느끼고 달성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취준생 그 지원자가 적었던 게 자기의 어떤 한계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 취준이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자기의 어떤 그 역량과 자기의 어떤 그 정신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이렇게 이제 여행도 한번 가보고 나를 스스로 나를 다시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일주일 동안 뭐 혼자 무전 여행 그 나홀로 여행도 가보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되게 자기 자신을 다시 나름대로는 찾았다라고 하는 일적이지 않은 예 괜찮네요. 이런 내용을 적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시장을 가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네. 이 과연 아르바이트를 그냥 뭐 그냥 GS 25시 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하는 게 게 그게 아니라. 더 나으냐 아니면 이렇게 본인에 대한 노력 본인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을 했던 게 더 나으냐 이건 당연히 후자 쪽이 더 기운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습관이라고 그러죠. 왜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본인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좋습니다. 네. 아주 좋고 그랬던 사례가 또 있는 게 지금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은행에 들어갔던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하루에 꼭 습관을 하루에 감사 메시지를 적는 감사 일기 같은. 예, 감사 일기죠. 네. 그걸 매일매일. 예, 매일. 야 좋다. 그게 쉽지가 또 않은. 근데 나쁘지 이거를 실천했던 친구가 있었고 네. 지금 그 친구는 농협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아니, 하고 있는데 최종 가서 자 이 노트 저기 보시고요. 보고 네. 얘기하십시오. 이러면 딱 좋겠네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인의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참 좋은 습관이었다고 지금도 그 과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예. 루틴 갖는 거 저도 좀 저기 애쓰고 있는 부분인데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게 언씬에 좀 집중하라 라는 말씀이셨고 말씀이셨고 예. 이제 다음으로는 또 4번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어렵겠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영업 현장에서의 역량, 그다음에 본인의 역량과 사례를 적는 항목인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제가 지금 계속 다 어렵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렵죠. 그쵸. 이것도 어려운데 그냥 계속 다 어려운 우리 이쯤 은행에서는 되면 못해 먹겠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에 이 함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적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적으면 그냥
보편적인 자기소개서가 되어버리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뭐 영업 역량이라든가 영업 현장에서의 역량 이런 걸 적으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뭘 적냐면 경청, 소통, 뭐 대인관계 뭐 이런 키워드들을 적습니다. 네. 이런 키워드들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아래쪽 해서 제일 구체적인 액션 플랜, 진짜 어떤 내용들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일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래야 남다른 자기소개서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영업 역량, 서비스 마인드 이런 식으로만 찾아가면 좀 또 식상한 그런 자기소개서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조금 두루뭉술하게라도 좀 그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 사례를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제 입행 저도 이제 은행 입행을 했었으니까요. 제 입행 동기들을 만나면 지금 한 20년 차 돼 있습니다. 그 은행 20년 차.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 입행 동기들이죠. 물어봤습니다. 진짜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영업점에서. 이제 한 20년 근무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할 때는 뻔뻔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뻔뻔함, 은행원으로서 좀 뻔뻔한 이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소개서 적을 때 주로 이제 영업 현장에서 적는 이런 역량을 적으라 그러면 전부 다 서비스 마인드, 경청 이런 보편적이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적는데 그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키워드를 캐치해내느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보니까 마지막 항목을 마지막 한번 항목을 살펴봐야 할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 항목도 이것도 어렵죠. 어렵겠죠. 더 강한 우리 우리은행을 만들기 위한 기여와 역량. 예, 참 어렵네요. 이것도 4번하고 같은 그러니까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맥락이어서 예, 너무 그 큰 쪽 개념 키워드들을 찾을 때 더 강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한 우리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기여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너무 큰 키워드를 찾지 말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뻔뻔함 뭐 이런 것처럼 그 좀 아래쪽 구체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뱅쌤이 이제 자소서 항목, 자소서 작성 팁을 알려주시면서 다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한은행보다도 정말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은행의 인재상을 기준으로 해서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신한은행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한은행 하면 떠오르는 게 열정, 뭐 창의, 도전, 뭐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데 우리은행 하면은 뭐 혹시 그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은행이요? 우리은행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은행은 똑같은 그 엠블럼 빼놓고는 뭐 크게 뭐 딱히. 예, 우리은행은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우리은행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은행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은행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여기저기 마찬가지고. 많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둥근 아주 우리 그 둥글한 로고처럼 느낌. 그 둥글고 둥근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우리은행 이미지니까 그 특히 1번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1번 항목이 신한은행에서 나왔다면 거기 에세이에 좀 창의 도전 이런 걸 적어야 되겠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좀 둥근 이미지로 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둥근 이미지. 둥근 이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둥근 이미지? 네. 한쪽으로 모나지 않은 거죠. 한쪽으로 모나지 않은 거고 둥근 이미지라 하면 뭐든지 시켰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그냥 열심히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지원자면 좋겠는데 네. 어떤 한쪽에 좀 치우친 저는 뭐 이거를 하지 않으면 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그런 쪽보다는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배려할 거 배려하고 이게 추구할 또 거 근데 추구하고 애매모호한 두루뭉술한 거하고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거 고전에 중용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장 중간을 가는 게 그게 가장 쉬운 게 아니고 그게 가장 어려운 걸 수 있듯이 이게 둥글다는 게 이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상반기 시중은행 공채가 이제 네. 세컨드 레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
기업 또 우리은행의 직군 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우리 세컨드 레벨 채용을 하는 곳이 우리 은행권 중에 세 곳이 있죠. 세 곳이 있는데 신한은행, 그다음에 기업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는데 신한은행은 RS 직군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이번에 채용하고 있는 개인금융서비스 직군, 그다음에 기업은행은 준정규직 제도. 근데 이렇게 세컨드 레벨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 우리 지원자들의 진로가 두 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해당 직군 안에서 계속 승진을 해가지고 경력이 쌓여가는 이런 진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직군이 전환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제도가 있는데 신한은행은 이 제도가 없다고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우리은행은 이 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가 그리고 그 이 세 군데 은행 중에 가장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입 행원 지원자 또 우리 취준생분들은 그 이 우리은행이 가장 뭐 세컨드 레벨 채용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채용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은행 개인 금융 서비스 직군에 지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말씀 말씀해 해주시죠. 주시죠. 그 우리은행 그 신입 행원 그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으로 취업을 하시면 연봉은 한 3,000대 후반입니다. 괜찮네요. 30대 후반. 네. 근데 이제 세컨드 레벨인데도요? 세컨드 레벨. 많군요. 이게 이제 신입 행원으로 한 3년 차 정도 돼서 신입 행원 쪽으로 그 일반직 직군으로 전환이 되면 전환 갑자기 그 시험 있죠? 시험 시험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면접도 보고 시험도 있고 전환이 되면 갑자기 이제 5,000대로 이제 뛰겠죠. 약 이제 실제로 아는 지인이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펠로우했다가 그 시험 보면서 예. 지금 과장하고 있는데 예. 엄청나게 뭐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요 전환되는 프로그램이 요게 이제 우리은행이 요 세 군데 중에 제일 좋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군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입 행원만을 이렇게 목표로 했던 친구들은 좀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고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군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이번 상반기에 우리은행을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제가 얘기했던 지인분의 특징이 네. 여자분인데 굉장히 집요한 분이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시쳇 말로 독종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준비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철저히 것처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선 그런 정도 집요함이 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우리은행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입행 후에는 이제 직군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집요하게. 잘 준비하셔서 집요하게 이제 그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커리어 칼리지 유수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지역 이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정아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일자리 소식 궁금합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춘천 YWCA입니다. 춘천시 중앙로에 소재하고 있는 고령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취업발전 전문단체로 고령자 인재은행 업무를 전담할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조 이상 학력에 직업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이며 워드, 엑셀이 능숙한 분은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은 5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이 고령자분들의 취업을 돕는 직업 상담사 업무인데요. 굉장히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금강레미콘입니다. 강릉시 구정면에 소재하고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로 레미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할 건설자재 시험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는 필수, 경력 승례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급여는 월 19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원 자격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니까요.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이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청주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청주 지역에서는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금장건설 주식회사입니다. 본사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소재하고 있고요. 현재 충북 청주시 금천동에서 근무할 건축 현장소장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초대졸 이상, 경력 3년 이상자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축 시공 관련 현장 소장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건축학과 전공자로 건축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근무 형태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자격증 사본 준비하셔서 응시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그래도 이 접수 마감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4가지 서류 잘 준비하셔서 기한 내에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5월 18일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취업 프로그램들이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미리미리 취업 비법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는 작지만 강한 우리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문수입니다. 연휴가 길었습니다. 네, 너무 길었던 것 얼굴도 같습니다. 좋아졌군요. 얼굴이요? 예. 연휴 동안 뭐 했습니까? 솔직히 연휴 동안에 뭐 항상 어디를 제가 질문하면 긴장하더라고요. 어디를 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네. 네, 저는 솔직히 요번보다는 지금 추석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뭐 하시려고요? 12, 3일 쉬려고요? 네. 가능합니까? 10월 2일 날 휴가를 쓰면은 네. 거의 열흘 가까이를 쉴 수 있는 진짜요? 양쪽 주간부터 해서 그렇죠. 11일이죠, 11일. 네, 거의 네. 그렇게 길게 쉴 수가 앞뒤 있기 때문에 토일, 일요일과 네. 일주일까지 해서 네, 너무 길더라고요. 11일 다 쉬려고요?
네. 그렇다가는 회사를 영원히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휴식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제 옆에 있는 이남기 아나운서는 점점 더 얼굴이 안 좋아지는 것 저희 같은데요. 아나운서들 항상 그래요. 네. 남의 황금 연휴가 저희한테 연휴가 황금 아니죠. 근무기 때문에. 네. 네, 열받네요, 아무튼 갑자기. 이남기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좀 수척해 보이고. 갑자기 수척해졌네요, 저희 네. 애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많이 쉬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쉬어라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문수 컨설턴트 오늘은 어떤 히든 챔피언 기업 어디가 졌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기업은요, 주식회사 인바디입니다. 인바디요? 인바디요. 네. 인바디 저는 제가 뭐 자주 하는 건데. 이문수 컨설턴트와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인바디 검사 인바디 굉장히 검사. 우울해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기업 선정하면서 힘들었겠는데요? 선정 힘들었었고 저는 제품군을 보면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구매 욕구가 나중에 막. 이제 같이 한번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이 인바디 회사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은 여성분들이랑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주요 사업은 이제 정밀 체지방 분석기, 체지방 측정기,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 도매업인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의료기기를 이제 만드는 이제 회사입니다. 96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2000년에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체중보다는 이제 체성분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체성분 분석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되게 뭐 돌려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인 그 타이틀이군요. 인바디. 인바디. 뭐 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네. 요즘 보니까 몸무게보다 그 속 내용이 더 중요한가를 좀 지켜볼 텐데 우리 이남기 아나운서도 그 운동하기 때문에 항상 네. 인바디 측정하지 않아요? 인바디는 거기서 체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뭐 이제는 몸무게만 줄이는 게 아니라 뭐 몸속의 성분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게 더 그렇죠. 건강함을 나타내는 측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점점 더 이거 이용하는 추세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살은 빠져도 체지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허당이고 그쵸. 얼마든지 다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체지방 그 인바디 측정이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인데요. 앞으로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의료기기 산업 분야 전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의료기기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소득 수준이 높고 이제 복지 수준이 발달한 이제 선진국 시장은 물론이고 뭐 이제 신흥국 그리고 또 고령화 등 때문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 산업이고요. 예. 개개인의 몸매 관리에도 이제 관심이 날로 증가를 하는 만큼 또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인바디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보통 헬스장이나 이제 병원에 가면 이 인바디 기계가 많잖아요. 잡고 이렇게 딱 서갖고요. 잡고서 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그 이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 이제 병원이나 헬스장 가면은 그 전문가용 이제 체성분 이제 분석기, 뭐 그렇죠. 체중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주로 인바디 제품이고요. 뭐 가정용 이제 체성분 분석기, 그리고 이제 팔에 하는 인바디 밴드, 뭐 자동 혈압기, 그리고 이제 가정용 이제 자동 혈압기 등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정된 체성분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이제 프로그램 등을 이제 과 관련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성분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요즘은 애플리케이션 연동도 돼요. 그래서 그 몸무게 재는 체중계에 올라가면 본인의 그 딱 그 앱을 흔들면은 딱 그 적용이 되면서 네. 매일매일 본인의 어떤 체질도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그만큼 눈독 들이고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일단 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인 인바디는 어떤 히든 챔피언으로 저희가 좀 분류해야 될까요? 인바디는 일단은 연봉,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미래 성장 히든 챔피언으로 분류가 운이 됩니다. 좋군요. 네, 방송 중 아마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마 인바디가 처음일 그래서 오늘 겁니다. 약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아니 아까 처음부터 연봉 딱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연봉 어떨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개선장 같은 느낌이었어서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문수 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업계 순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 편인가요? 업계 순위는 아마
이야기를 하면 다 아실 만한 기업인데 바디프렌즈라는 기업. 알죠. 출산군. 그렇죠. 출산군. 네. 예. 그래서 몸을 주물러주는 회사죠. 예. 네. 사랑이와 함께 나오는. 그렇죠, 네. 근데 의료기기 이제 산업은 이제 제품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순위가 좀 많이 갈려지기 때문에 네. 예, 순위보다는 제품군의 우선 순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바디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인바디 연역을 저 이남규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바디는 뭐 미국이나 유럽, 중동, 아시아 이쪽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여 국의 파트너 기업을 아우르는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전체 연결 매출의 70% 이상을 또 이 해외 매출에서 얻을 만큼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립 같은 경우 아까 이문수 컨설턴트가 말을 했지만 96년 5월에 바이오스페이스라는 기업으로 창립을 했고요. 2000년에 미국과 일본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 이때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05년에 이 체성분 분석기 전 제품을 인바디 시리즈로 이렇게 브랜드를 또 통합을 했고요. 2011년에는 한국거래소 4년 연속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주 인바디 사명을 변경을 하고요. 2015년에는 최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상을 수상하고 또 무역의 날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중소기업청 글로벌 성장 단계 사업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을 했고 또 그만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립된 지 21년밖에 안 된 회사라고 합니다. 뭐 저희가 지금까지 히든 챔피언스 이 리그에서 봤던 기업들 보면은 21년보다는 더 많이 정말 그 역사가 그렇죠. 길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아까 매출의 70%가 해외 수출이라고 했는데 인바디의 매출은 좀 어떤가요? 네, 인바디 매출은 2016년도 기준으로 520억 5,900만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네, 155억 4천만입니다. 그리고 사원수는 이제 183명입니다. 그렇군요. 83년. 방금 전에 연봉도 히든 챔피언급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급여는 얼마 정도입니까? 급여는 이제 대졸 초임 3,900만 원. 엄청나네요. 역시 뭐 그렇게 어깨에 힘 들어갈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네요. 3,900. 야, 히든 챔피언 기업 중에 3,900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높죠. 네, 네. 많이 높죠. 대졸 초임이 그렇죠. 이런 네. 수준인 거죠? 그렇죠. 어깨에 힘 푸세요 이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네, 연봉이 정말 괜찮은 편인데요.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인바디 채용이 매우 특이하다고 하는데 그 예. 점은 이남기 아나운서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채용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습니까? 상반기 미래 CEO 채용 모집인데요. 네, 지금 이 미래 CEO 채용 모집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24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집 대상은 기술 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인재, 그리고 기술 벤처 기업의 CEO가 되고 싶은 인재, 취업 후 기술 벤처 창업에 최적화된 경영, 개발 능력을 갖추고 싶은 인재를 모집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에 또 채용 설명회 일정이 있는데 내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20일 다음 주 토요일에 이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 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내일까지 꼭 접수를 하시고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뭐 미래 CEO라는 게 뭐 좀 말을 이쁘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게 자회사를 내주려고 미래 CEO를 뽑는 건지 어떤 개념인 거예요, 진짜 잘 모르겠네요.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그 인바디를 소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은 되게 좀 생소해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요즘엔 또 창업이 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사내벤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독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큼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네. 공고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집 대상이랑 이제 자격 조건이 기술벤처 창업을 희망을 하는 인재, 그리고 이제 기술벤처 기업의 이제 CEO가 되고 싶은 인재, 그리고 이제 취업 후 이제 기술벤처 창업에 최적화된 경영 개발 능력을 갖추고 싶은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내 벤처 CEO를 공채로 뽑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 미래 CEO라는 게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스타트업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닌 이렇게 사내벤처 CEO를 채용하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알아본 바로는 통상 이제 사내벤처가 이제 생기가 됐을 때 그 CEO가 이제 기업의 친인척들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그 인바디 이제 차기철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업은 이제 베테랑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혹독한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CEO가 될 인재를 키우겠다. 이게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 때문에 올해 이제 2017년도 인바디에서 새로운 인사 제도로서 도입이 된 거죠. 기존 이제 기업들은 뭐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예비 CEO를 뽑았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미래 이제 CEO를 외부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형 합격자들은 이제 자체 영업이나 마케팅, 개발 업무 뭐 상관없이 이제 별도의 창업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팀에 소속이 되고요. 새로운 기술 창업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취지와 목표는 좋은데 취업 준비생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CEO가 된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창업이 두려운 이유가 또 실패 때문인 건데 실패한다 해도 다시 일할 기회를 여기는 준다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지원하려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으면 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포인트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게 인바디에서는 일반 정형이랑은 이제 좀 커리어 패스가 좀 다릅니다. 지금 채용을 하는 게. 그래서 좀 CEO에 이제 적합한 인재를 찾는 것이니 강한 성취욕이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사고가 이제 가능한지,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CEO형 이제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줄 알며 사업의 목적을 돈이하니 훌륭한 일을 하는 것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사업해봐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뜻이 있고 길이 있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수쌤 마지막으로 이 인바디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인바디를 추천을 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그 미래 CEO, 인재 채용과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기 산업 회사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이제 성과 평가 제도, 능력을 발휘하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 인바디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약간 이게 좀 보니까 천재성 있는 그 이공학도들 이런 친구들이 아주 사업 마인드까지 있다면 이런 친구들이 더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인바디의 새로운 채용인 미래 CEO 인재 놓치지 마시고 많은 지원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잡정보센터 오늘도 아주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취업 컨설턴트에게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